연도는 무시하시고요.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램이 필요한 이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컴퓨터 혹시 내가 조립을 해봤다 한 번이라도, 아니 컴퓨터 본체를 뜯어본 적이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체 뜯어보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인보드라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다 달라요. 이제 메이커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가 나오는데 이 메인보드의 역할은 뭐냐면, 컴퓨터 보면 여러 장치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을 통합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진 않지만, 자, 어쨌든 그래픽 카드도 꼽고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도 꼽고 CPU, 램 등등 여러가지 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운영체제 뭘 말하는 거예요? OS라 해서 윈도우 또는 맥 또는 리눅스, 그걸 운영체제라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가 제일 높긴 합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라는 요 녀석 얘한테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 그러면 이 메인보드는 뭐냐면 얘들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즉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CPU, 램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메인보드다.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이 뭘까요?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저장이죠. 그죠? 데이터 저장. 그죠? 자, 그런데 그 데이터 저장이 일회성일까요? 아니에요. 하드디스크는 데이터의 저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속성입니다. 자, 영속성이 뭐죠? 영원히 저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다가 뭔가를 하기 전에는 뭐냐?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별다른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10년, 20년도 가요. 자, 그러면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뭘까요? 자,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는 강사님 그러면 그래픽 카드는 게임할 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계세요. 자,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합니다. 복잡한 수학 연산. 그래서 이제 무거운 3D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무겁잖아요. 그죠? 걔네들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그래픽 카드다. 자,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을 누구만 할까요? CPU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 CPU는 뭐 하는 녀석이에요?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얘들이 이제 3D 게임 돌릴 수 있을 때 어쨌든 그래픽 카드는 뭐예요? 수학 연산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어쨌든 특화된 기능은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언어 공부할 때는 이 GPU, 그래픽 카드는 몰라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자, CPU의 역할도 사실 뭐다? CPU는 사실 데이터 처리예요. 저장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CPU 보면 CPU 뒤편에 뭐 달려있죠? 요즘 이제 컴퓨터가 하도 좋아가지고 돈 많은 분들은 수냉 쿨러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쿨러 달려있죠? 막 팬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죠? 노트북도 보면 여러분들 막 노트북 돌리다 보면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면 막 시끄럽게 왜 하고 돌죠? 그게 왜 그러냐면 CPU가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CPU가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겁나게 뜨겁습니다. 겁나게. 그러니까 겁나게 뜨겁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혀줘야 돼요. 그 열을 식혀주는 게 바로 식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쿨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CPU는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롤을 해요. 자, 롤을 하드디스크에 깔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 누가 한다? CPU가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램이 도대체 뭐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게임을 늘리면
램 용량 늘려야 된다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가 좋아지려면 램의 용량도 좋아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의 단위를 뭐라고 할까요? CPU의 단위는 헤르츠라고 합니다.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건데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뭐죠? 여러분들 얘는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있죠. 자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는 거고 CPU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해요.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랑 CPU랑은 말 그대로 결이 다른 완전한 타입이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몇 기가야 하고 램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램 몇 기가야 라고 말하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엄청 크죠. 그죠? 몇 테라까지 있잖아요. 근데 램은 어때요? 하드디스크에 비해 용량이 작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램을 추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도 비싸긴 하지만 하드디스크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예를 들어서 512기가 그거를 1테라로 바꾸는 데는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램을 8기가에서 16기가, 16기가에서 32기가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하드디스크에 비해 돈이 좀 더 듭니다. 그러면 일단 어차피 우리가 저장도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램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저장이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 처리를 CPU에서 하고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 왜 비싸고 우리가 왜 램을 다루는 게 중요할까? 램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뜯어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데이터는 오직 여기 바늘 보이죠? 이 바늘을 통해서 뽑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초록 원에 있어요. 그러면 바늘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갈까요?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럼 돌다 보면 여기 빨간 요 바늘에 맞닥뜨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쏙쏙 뽑아가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CD 같이 생긴 이 녀석은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초에 몇 번,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1초에 한 번씩 도는 게.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 아시는 분? 그렇죠.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단위는 RPM이라고 합니다. 자, RPM이 뭐죠? 분당 회전 속도.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빨리 도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CPU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요?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OS.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S에 뭐가 있죠? 윈도우, 리눅스, 맥OS 다양하죠. 자, 그러면 OS 운영체제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사용자.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롤을 실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명령할까요? 메인보드한테 명령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롤이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면 이 녀석이 어쨌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하드디스크한테 얘기를 해요. 자, 롤에 관련된 데이터 좀 가져와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둘이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명령을 얘한테 날린 다음에 얘가 이 하드디스크가 이 CPU한테 응답하는데 만약에 몇 초 걸린다? 그러니까 몇 초, 뭐 몇 분, 그러니까 몇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걸린다? 그러면 CPU 기준에서 얘가 처리하는 속도를 말씀을 드리면 체감상 2년 걸립니다.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CPU는 이 녀석은 속도 처리가 굉장히 빨라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근데 CPU 입장에서 이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분당 여러분들이 3600번 돈다고 엄청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연되는 거다? 얘 때문에 하드디스크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CPU가 좋더라도 하드디스크 또는 기타 다른 장치들이 성능이 안 좋으면 그 기능을 받쳐주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픽 디자이너로 해봅시다. 자, 제가 능력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3개 만들 능력이 있대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뭐 어쨌든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해가지고 저한테 공급을 해줘서 제가 팀원이랑 개발을 해가지고 게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1년에 게임 하나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게임을 하루 게임을 5개 만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1년에 몇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1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냐면 하드디스크라는 녀석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CPU는 과거에도 빨랐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램입니다. 자, 램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고 뭐 하고 있어요? 얘도 하고 있어요. 읽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읽고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처럼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뭐냐면 전자식이에요. 전자식.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설명드리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램이 거의 한 2만 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랑 일을 하고 싶을까요? 램이랑 일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램이랑 일을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당연히 램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롤을 클릭해요. 그러면 롤을 어디다 복사해놔요? 램에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롤이라는 게임 까보면 데이터가 1기가 정도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1기가가 램한테 다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브라우저 키면 브라우저 용량, 동영상 보면 동영상 용량, 음악 들으면 음악 용량 이런 거, 카카오톡 하면 카카오톡 용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여기 램에 싹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램이라는 거에는 핵심 로직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램에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외부에서 브라우저 키면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올라오고 음악도 키고 카카오톡 키면 그거에 대한 용량도 다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프로그램 하나만 돌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브라우저도 돌리고 카카오톡도 돌리고 포토샵 하시는 분도 포토샵, 일러스트 하시는 분도 일러스트, 굉장히 프로그램도 많이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개 띄우면 램이 어때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면 좁으면 안 되냐? 좁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